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금일 한자 84번째 시간입니다. 84번째 가져온 글자는 바로 이것입니다. 이 글자, 무언가 끝단, 단정할 단자와도 상당히 닮아 있는데요. 그 글자는 아닙니다. 바로 보실까요? 이 글자는 2급에 배정되어 있는 상서, 서, 장음으로 되어 있네요. 상서, 서라는 글자입니다. 일단 한번 써볼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이렇게 되어 있네요. 뒤에 나오겠지만 끝 단자와는 구별을 하실 줄 알아야 됩니다. 네. 그거는 이렇게 씁니다. 설립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이렇게 돼서 이거는 끝 단자. 네, 이것은 상서 서자입니다. 네. 설명을 드리겠지만 옆에 있는 것은 왕자, 임금 왕자가 아니라 구슬옥이죠. 구슬옥의 변형이고 옆에 글자는 이것 자체가 끝 단자입니다. 식물이 뿌리를 곧게 내린 것에서 뜻을 가져와서 오로지 전자라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옆에 설립자가 들어가면 끝단이 됩니다. 단정할 단자도 되고요. 자, 이 상서 서자 같은 경우는 관리의 신분을 나타내는 옥, 이게 중요하죠. 옥으로 만든 증표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옥자가 들어가 있는 것이죠. 후에 상서롭다의 뜻으로 확대된다. 바로 전에 봤던 글자가 바로 상서 상자였습니다. 보일 시자에 양자가 있었고 거기에다가 이번엔 옥으로 상서롭다는 뜻을 의미하는 상서 자체가 다 한자라고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설문해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옥 위신야라, 종, 옥, 단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설문해자의 허신은 이렇게 본 거예요. 옥으로서 신으로 삼다, 믿음으로 삼다라고 해도 되지만 여기서 신자는 부신, 그러니까 아래 작은 글씨로 나와 있지만 나무 조각이나 두꺼운 종이에 글자를 기록하고 증인, 증거되는 인장이죠. 그러니까 도장을 찍은 뒤에 두 조각으로 쪼개어 한 조각은 상대자에게 주고 다른 한 조각은 자기가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맞추어서 증거로 삼던 물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건지 아시죠? 쪼개서 훗날 맞춰보면 당신이 맞군요. 이렇게 증거가 되는 것을 말하죠. 그래서 여기에서 신자는 부신을 말합니다. 증표로 삼는 것 있죠? 부신을 부를 빼고 신이라고 얘기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옥과 관련이 있고 증표와 관련이 있다. 무언가를 증명하는 그런 옥을 뜻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인데 나중에는 상서롭다, 뭔가 길하다 이런 뜻으로 확대가 된 것이죠. 변형이 됐다던가요. 자, 그래서 이 상서 서자하고 비교해야 할 글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끝 단자입니다. 원래 이것 자체가 식물에 곧게 자라 있는 것을 끝을 나타내는데 거기에 사람이 우뚝 서 있는 것까지 나타내면서 끝 단자가 되었고 거기다가 우뚝 서 있는 단정한 사람, 올곧은 사람에서 단정하다의 뜻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 글자와 두 글자 비교 구분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저도 항상 볼 때마다 가끔씩 헷갈립니다. 잘 구별을 하시고 이 2급의 상서 서자 한중일 삼국에서는 글자체가 다를까요? 중국 대륙에서는 레이라고 발음합니다. 우리는 서인데 발음이 레이예요. 이 R 발음은 혀를 말아서 내는 일명 권설음이라고 하죠. 그래서 발음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레이. 그 다음에 타이완에서도 레이라고 발음을 하는데 홍콩 마카오는 또 광동어를 쓰기 때문에 그 발음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자, 일본에서는 z 혹은 스이라고 발음하고 훈독, 뜻을 나타내는 것은 시르시, 재밌네요. 증표라는 뜻입니다. 뭔가 이렇게 상서롭다가 아니라 아까 증표라는 뜻이 있었다고 말씀드렸죠. 부신.
그러니까 이게 증표의 뜻도 있고 메데타이 이게 상서롭다는 뜻이고요. 미즈라는 거는 윤기 있는 것, 뭐 반짝반짝 뭐 이런 거 광이 있는 것을 말하기 때문에 옥과 관련이 있는 그런 훈독이 아닌가 싶습니다만 어쨌든 발음은 즈이입니다. 서, 레이, 즈이 뭔가 비슷하면서도 다릅니다. 자, 상서 서자를 활용한 단어 6가지를 한번 가져와 보았습니다. 첫 번째 글자는 충남 예산시의 예산입니다. 두 번째 글자는 서광이고요. 세 번째 글자는 서기, 네 번째 글자는 상서, 다섯 번째는 오서, 여섯 번째는 인물 이름인 김종서입니다. 하나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단어는 아까 말씀드린 충청남도에 있는 서산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마의 삼존불상, 개심사, 해미읍성 따위의 명승지가 있다. 1995년에 군에서 시로 승격되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서산. 그렇죠. 단산이 아님에 주의할 필요가 있겠죠. 이 서자, 상서로울 상서 서자입니다. 두 번째 단어는 서광입니다. 예문을 먼저 보시면 암울한 역사는 과거, 이는 이제 서광의 시대가 열릴 것이다. 서광이 그 서광이구나. 상서로운 빛이다. 혹은 좋은 일이 일어날 조짐이다. 이런 뜻으로 서광, 상서로운 빛의 뜻이네요. 그래서 서광이 이거였구나 라고 생각하기에는 서광의 한자가 더 있습니다. 빛 광자는 같고요. 이 아마 새벽 서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 서자가 있습니다. 이것은 새벽의 동이틀 무렵의 빛이다. 어두웠다가 뭔가 쫙 밝아지는 그런 상황을 상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가 더 많이 쓰이죠. 비유적으로 기대하는 일에 대해서 나타난 희망의 징조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다. 서광이 비춘다 라고 할 때는 이 서광보다는 이 서광이 더 맞지 않느냐라는 생각입니다. 그래도 좀 헷갈리는 부분이 있죠. 자, 상서 서자 보고 있습니다. 세 번째 단어는 서기입니다. 서기라는 표현은 많이 쓰지 않는 것 같아요. 상서로운 기운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번째 글자는 바로 이것입니다. 이게 바로 상서 할 때 상서죠. 지난번에 상자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 이번에는 서자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복되고 길한 일이 일어날 조짐이다.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 글자는 오서입니다. 딱 보시더라도 상서로운 어떤 기운을 지닌 5가지를 요소를 이야기하는 것 같죠? 한 3가지 정도가 있는데 첫 번째 역사. 중국에서 제후를 봉할 때 공, 후, 백, 자, 남의 등급에 따라 주던 규와 벽. 규와 벽도 옥으로 된 물건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뒤에 잠깐 사진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결국 이 상서 서자는 옥과 관련이 있다. 뭐 이런 방증이기도 하겠죠. 두 번째, 세 번째는 살짝 읽고만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오서는 문인화의 5가지 화제, 그림의 주제를 말하는 거죠. 다 식물들입니다. 접시꽃, 창포, 연, 이거 연꽃 할 때 연입니다. 석류, 그다음에 비파. 비파는 2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식물 열매를 말하는 거고 나무를 말하는 거고 하나는 악기의 비파를 말합니다. 둘이 닮아 있긴 한데 한자는 다르게 생겼으니까 닮아 있는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나무를 이른다. 그래서 이런 5가지의 상서로운 것, 오서라고 되어 있고요. 세 번째는 불교 용어입니다. 석가모니가 탄생한 지 7일 후에 나타났다는 5가지 상서로운 모습. 불교 용어이기 때문에 또 그냥 간단하게 넘어가겠습니다. 우리는 1번에 좀 주목을 해야겠네요. 공후, 백자, 남 등급에 따라 주던. 그러니까 신하들이 이걸 들고 있으면 내 신분도 황제나 왕 앞에서 표시를 할 수 있었던 거죠. 규와 벽 통칭했다. 볼까요? 규와 벽이 무엇인지. 이게 규고요. 이게 벽입니다. 규의 경우는 홀이라고도 얘기하는데 이렇게 가슴 앞에 모아가지고 신하가 왕 앞에 혹은 조정에 나갈 때 이렇게 들고 있던 그런 표식이죠.
5가지 혹은 몇 가지로 나눠졌기 때문에 본인의 신분의 높고 낮음을 표시할 수 있는 부분이었다고 합니다. 네, 아이고 잘못 눌렀네요. 네. 그리고 벽이란 거는 재밌게도 가운데가 뚫려서 도넛처럼 생긴 옥인데 이 벽은 가장 유명한 완벽이라는 고사에 나오는 그 벽이죠. 규든 벽이든 그 다음에 서든 다 옥과 관련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서 서자가 들어간 마지막 단어는 바로 이것입니다. 인물, 인명이네요. 김종서입니다. 우리는 무인으로 알고 있고 장군으로만 알고 있는데 실제로 보면 태종 5년에 문과에 급제해서 문신으로 출발한 그런 인물입니다. 함길도 절제사를 거쳐 우의정을 지냈다. 이 우의정을 할 때 그 화를 당했던 것이죠. 육진을 개척하여 두만강을 경계로 국경을 확정하였다. 고려사의 계찬, 고려사 저료의 편찬을 총관하였다. 이 뒤에 부분을 보면 이 김종서라는 인물이 장군도 되지만 그렇죠? 무인도 했지만 기본적으로는 문인임을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 경학, 오경 이런 데도 능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최후에는 수양대군에 의하여 두 아들과 함께 격살되었다. 아주 안타까운 최후를 맞이했죠. 그래서 실제로 이 수양대군은 이 사람을 반역을 꾀했다는 이유로 단종에게 보고하고 반역자로 이름을 올려서 이 고려사에도 이름이 지워지는 수모를 당했지만 정조인가요? 그때의 권리가 복권이 되죠. 자, 이때 수양대군에 의해서 많은 사람들이 억울하게 죽임을 당했는데 그때를 계유년 1453년에 계유년에 일어난 난이라고 해서 계유정난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임진왜란의 란과는 다릅니다. 잘 보시면 이 정자가 있고요. 그 어지러울 난도 아닙니다. 오히려 어려울 난, 비슷한 뜻이긴 하지만요. 그래서 정난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찾아보니까 이 정이라는 거는 편안할 정자 1급에 배정되어 있는데 이 반란을, 어려움을 평정했다. 이건 누구의 시각일까요? 수양대군, 한명회 이쪽의 시각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도 이거는 당연히 정치적인 란이다, 정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 그런 반란을 바로잡은 어떤 한쪽의 의견이 포함된 그런 용어였음을 이번에 처음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제가요 개인적으로. 그래서 계유정난 때 김종서 장군이라고 부르겠습니다. 김종서 장군은 사망을 하게 됩니다. 70살이 넘은 그런 나이였다고 알고 있습니다. 김종서와 관련된 또 다른 두 가지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왕 나온 김에요. 이 흉상은 전쟁기념관에 있는 김종서 장군의 흉상이고 김종서 장군은 이 호기가 두 편으로 되어 있는데 그중에 전편이 더 유명하죠. 로도 유명합니다. 한번 볼까요? 이거 옛 한글로 되어 있는데 삭풍은 나무 긋에 불고 명월은 눈 속에 찬디 만리 변성에 일장검 짚고 셔셔 긴 파람 큰 한소래에 거칠 것이 없애라. 뭔가 그렇죠. 호기롭게 변방에서 이 국경을 지키는 그런 남성적인 기계를 잘 드러낸 시라고 예전에 배웠던 기억이 납니다. 또 하나 이번에 재밌게 흥미롭게 좀 발견한 것은 무엇이냐면요. 그 세종특별자치시에 보시면 세종시라고 하겠습니다. 장군면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장군면. 실제로 보니까 제너럴 할 때 이거 장군이에요. 그래서 장군면 사무소의 홈페이지를 가봐서 보니까 주산, 그러니까 주된 산에 이 장군산이 있고 게다가 김종서 장군의 출생지가 충청남도 공주시 의당면에 있었고 출생지가 의당으로 되어 있어요. 묘는 그렇죠? 무덤을 말하죠. 충청남도 홍성의 대교리에 있다. 그래서 통합하는 의미에서 이곳을 장군면이라고 불렀다고 해서 실제로 보시면 한자가 정말로 장군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혹시 이 세종시에 가보시면 이 장군면이라는 것을 지나실 수도 있는데 그때 보시면 네, 이 장군이 뭐 장군산도 있겠지만 조선의 김종서 장군을 기리기 위해서 이 이름을 붙였구나라고 생각하시면 조금은 반가운 느낌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제가 저도 처음 알게 된 사실이기 때문에 이곳에 공유를 해드립니다. 그래서 상서 서자에 대해서 낱말을 6개 살펴보았는데 서산, 서광, 서기, 상서 그 자체, 그다음에 오서, 김종서 인물까지 이렇게 6가지를 알아보았습니다. 상서 서자가 들어가는 낱말이 그래도 은근히 있는 것을 알 수 있죠. 특히 지명이나 인명에도 들어가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금일 한자 84번째, 84번째 컨텐츠는 상서 서자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간단한 설명을 원하시는 분들은 간략본도 있으니까 그걸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설명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또 다음에 다른 컨텐츠에서 인사드리죠.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